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동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문제풀이 해가면서 실력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 A, B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게임을 합니다. 이기면 2계단, 지면 1개, 오호, 저도 올라갑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7번 했습니다. 근데 10계단 위에 가게 되겠다. 패를 하더라도 1계단씩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1계단씩 올라가게 되겠네요. 자, 근데 7번 게임 했습니다. 그럼 뭐 일단 7계단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요 10계단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 차이만큼 3승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위바위보에서 A라는 것은 A는 3승 4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야 10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승 3번에 패가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죠. 순서를 좀 고려해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나열하는 거니까 7개의 나열 7팩토리얼에 승리 3번 3팩토리얼, 패 4번 4팩토리얼, 7, 6, 5 4팩토리얼은 약분 소거가 되겠으면서 지웠고, 그러면 3, 2, 1 6 지우고 35가지 경우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먼저 문제의 상황 파악, 뭐 경우의 수가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느냐, 이런 과정이니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 2번 이기면 2계단, 지면 1계단. 근데 7번 게임 최소 7계단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모두 패했어도 1계단씩 올라가는 거니까 7계단 올라갑니다. 자, 근데 10계단 올라갔다는 얘기는 승리할 때는 거기가 플러스 알파로 1계단씩 더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3이 생기는 만큼 3승을 했겠다. 그렇다면 여긴 7게임이니까 3승 4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문제풀이를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잘 이해됐으리라 믿으면서 7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3개의 숫자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릿수, 자릿수를 딱 마련해 놓고 여기 올 수 있는 가짓수 4가지, 중복되니까 또 4가지, 문제 아주 많은 개수를 만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하게 해야 된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맨 앞에 1이 오는 이런 경우는 실은 이게 1이 1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짓수, 자, 중복 허락되니까 4가지, 오는 가짓수 4가지. 아하, 그렇다는 얘기는 이 100이라는 숫자가 16번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00이 될 때도 300이 될 때도 400이 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 300, 400 모두 16번.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100의 자리는 모두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곳 반대가 아니라 다른 경우로, 자, 12자리에 1을 올 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역시 4번. 와, 그럼 12 역시도 16번 계산된다, 이런 뜻입니다. 20, 30, 40 마찬가지죠. 아, 1의 자리도 똑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을 종합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11 이런 게 몇 번 계산된다? 16번 계산된다. 이거 지금 합친 겁니다. 1 되는 경우, 와하, 111 합쳐서 됐습니까? 이런 것이 몇 번 계산된다? 16번 되셨죠. 와, 근데 이게 이제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으니까 공통으로 꺼내면 되겠죠. 그리고 16번 계산이다 해주면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려면은 요 부분은 10 처리될 거니까, 그러면 뭐 116을 열심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666, 111. 그럼 어떻게 되죠? 1776인데 요 부분이 10이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7760 이게 이제 최종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합 아하 수 테이블 형태의 모양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계산이 또 좀 마지막엔 좀 깔끔하게 잘 되네요. 오호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됩니다. 맨 처음에 이 부분 합을 어떻게 구해갈 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이 부분 이제 100으로 계산될 건데 그렇게 계산되는 게 몇 번? 16번. 200, 300, 400도 마찬가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10으로 계산될 때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 1을 계산될 때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요 부분 좀 살짝 생략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11 이런 부분들이 16번 계산되겠다. 200도 마찬가지인데 200은 111 곱하기 여기다 이제 22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개해주면 되는 거죠. 자, 끄집어내서 전체적인 모양 계산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해 잘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8번 문제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같은 종류 신경 쓰입니다. 4개의 상자 ABCD 서로 다른 상자라는 뜻입니다. ABCD 되어 있으니까 담으려고 합니다.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D는요? D는 마음대로. 됐습니까? 가짓수를 구하라. 같은 종류의 사탕이기 때문에 A 상자에 만약에 2개가 담겨 있다고 할 때, 뭐 AB 상자, AB 사과, 사탕, 뭐 B, C, D 사탕, 다른 게 아니죠. 개수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문제는 어느 단어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중복조합에서 나온 거죠. 자, 각 상자에 담겨 있는 사탕 개수를 A, B, C, D라고 했을 때 개수만 알면 됩니다. 이곳에 담겨 있는 거 2개가 담겨 있을 때 어느 사탕이 들어갔는지는 관심이 없죠. 같은 종류 사탕이니까 구별 어차피 되지도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복조합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냥 간단하게 낸 것이 아니라 이 A, B, C의 중복조합 문제 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형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이제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A라는 것은 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는 그대로 1, 2, 3 합이 6입니다. 빼서 10 처리되면 드디어 의미 아닌 정수 형태의 바른 형태가 되겠죠. 지금 의미 아닌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이 과정 거쳐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니까 우리는 계산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3, 12, 11, 3, 2, 1 되셨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3 곱하기 22가 되나요? 그럼 뭐 곱하기 해보죠. 뭐 21을 13으로 곱하기 해주면은 66에 22, 2, 8,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서 286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이번 시험 범위에 있어서 제일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인 중복조합인데 몇 번 공부를 해보다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죠? 같은 종류의 사탕을 뭐 이렇게 같은 종류의 과일을 뭐 이렇게 바구니 뭐 이런 문제들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거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가 바른 형태의 정인데 지금 조건 1개 이상, 2개 이상, 3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바른 정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응용된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중복조합 무지무지 중요한 이번 시험의 핵심 이론이니까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f4는 짝수다. 조건이 붙어있네요. 함수 대용 별거 없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4는 짝수에 대응돼야 되겠다. 짝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1, 2, 3, 4, 5 1, 2, 3, 4, 5 4는 4로
대응됐습니다. 자, 함수 대응 개수는 문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조건을 확실하게 메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표시해가면서 그에 맞는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는 것이 확실한 좋은 풀이법이 돼가는 거죠. 자, 이때 4보다 작은 숫자는 4보다 작은 숫자 1, 2, 3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4가 지금 2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겠다. 즉 1이 가서 대응될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2도 네 가지. 3도 네 가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보다 큰 5는 어디에 대응되어야 되느냐? 요번에는 F4보다 작거나 같은 수니까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우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아주 가볍습니다. 1, 2, 3은 2의 세제곱, 5는 4가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 8, 32 처리됐고요. 요거는 64 곱하기 2였군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8에다가 32 처리해서 최종 결과를 답하면 되겠군요. 160까지가 되겠습니다. 하하, 함수 대응 가지수가 가볍게 처리됐습니다. 풀이하면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함수의 대응 가지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문제에서 이렇게 짝수로 가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확실하게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차근차근 처리해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을 메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 중간에 지금 이렇게 fx가 뭐 f4보다 작거나 같다, 뭐 f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대응된 숫자보다 결과들이 커져야 되겠다, 작아져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표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10번 문제 설명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잘 이해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또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열심히 곱하기 한 것이 2의 n제곱 형태로 나타냈을 때 1보다 큰 자연수 A, B, C 이 녀석들의 순서쌍 개수가 28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n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주 재밌는 특징적인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곳이 2의 지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보다 큰 자연수를 곱하기해서 지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에 3 이렇게 곱하게 되면 3을 나오지 않는 걸 이렇게 나눠줘야 되게 되면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건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A, B, C라는 것들은 다 2의 이렇게 지수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B는 2의 Y제곱, C는 2의 Z제곱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야 얘네들을 A, B, C를 열심히 이렇게 곱하게 해야 2의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2의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2의 n제곱 되는데 여기서 또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아무리 작아도 2는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2의 1제곱. 와, 여기 이 지수 x, y, z가 최소 1은 되는 그런 형태. 즉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이꼴 n을 풀어갈 건데 지금 요 x, y, z가 자연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식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중복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중복조합 풀어갈 때는 자연수가 아니라 의미하는 정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x를 x 프라임 플러스 1 형태로 치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계산 결과가 n-3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계산돼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골을 활약해서 n-3개를 선택을 한다. 자, 계산은요 합을 하게 되니까 n에다가 n-1 컨비네이션 n-3 n-1 컨비네이션 2. 자, 그러면 n-1, n-2 곱하기 하고 2로 나누기 한 것이 28이다. 이렇게 되니까 4, 7, 2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1 곱하기 n-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 곱하기 7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요 값이 큰 숫자니까 8 처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n은 얼마다? 9.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답을 구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중복조합을
관련된 문항인데 좀 살짝 또 변형이 좀 한 차례 좀 살짝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의 뜻에 맞으려면 이렇게 A, B, C가 2의 지수 형태로 된 모양. 그래서 곱을 하게 되면 결국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자연수 이런 모양 해서 요렇게 요 결과를 내가는 요 과정,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됐습니까? 자연수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뜻에 맞추려면 중복조합 정의 형태에 맞추려면 의미 아닌 정수를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연결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형태 이해되셨죠? 자, 살짝 응용된 문제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엔 14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이 색칠이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호호호,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맨 처음에 요 부분 이렇게 합하게 된다는 것은 계산 결과가 이렇게 돼서 12 컨비네이션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요. 자, 근데 그 다음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하하, 1 컨비네이션 제로인 1, 2 컨비네이션 제로인 또 1, 2 컨비네이션 1인 2 해서 이만큼이 없어요. 규칙을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채워서. 계산 12 컨비네이션 9 채워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채워서 계산 12 컨비네이션 10 채워서 계산했습니다. 이 부분 답 4 되는 거 나중에 처리해서 뺄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 세 개의 값을 더하기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 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를 적용해주면 이게 13 컨비네이션 9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빼기사 들어오죠. 빼기사 여기 썼습니다. 자, 계산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규칙성이 없으니까 그냥 계산해야 되겠네요. 13 컨비네이션 얼마가 되겠습니까? 4, 12 컨비네이션 2 빼기 4. 자, 계산 들어갑니다. 13, 12, 11, 10, 4, 3, 2, 1. 자, 처리하고요. 요거를 이제 5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뭐 55 곱하기 13 이 정도 이따 산수하고요. 다음 더하기 12, 11, 2. 자, 66입니까? 아이고, 그냥 한 번에 산수하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11 공통에 저 5 곱하기 13 더하기 6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65에 71입니까? 71 곱하기 11 하니까 71 써가면 되겠고 그러면 781 되겠습니다. 781에서 4를 빼니까 775 37이네요. 정답 777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못 맞추면 77 맞은 건가요? 잠시 살짝 농담해봤습니다. 자, 문제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주어진 규칙 이런 것을 뭐 하키 스틱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모양이 그러니까 이해 납득을 할 만합니다. 자,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 이 부분을 학습을 했는지. 근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간 거 계산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원래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두 개 합한 결과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요 부분에서 이제 원리가 생겨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요거랑 결과가 같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럼 요거 두 개 합은 이렇게 두 개 합 만들어서 요 아래 거 즉 두 개 계산 결과가 요거와 같다 이런 원리에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해서 만들어진 식이니까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또 정확하게 규칙 위에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걸 또 제대로 또 처리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규칙을 좀 이해해야 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파스칼 삼각형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 잘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동호구 문제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15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X집합, Y집합, 원수가 땅땅 4개, 3개 주어져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되겠다 라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y집합이 이 원소가 3개라는 거가 좀 머리가 좀 아프죠. 원소가 2개 정도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전체 집합에서 좀 일부 빼기 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3개라서 좀 힘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X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2개, 1개, 1개 이렇게 해서 3개의 덩어리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됐을 때 이쪽에 대응할 원소가 A, B, C가 되겠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하니까 1대1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아하, 원소가 3개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X집합에 있는 4개의 원소를 2개, 1개, 1개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고르고 2개에서 하나, 1개에서 하나. 자, 같은 원소의 개수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이제 대응시켜야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쪽이 나누는 분할이고 이쪽이 나눠주는 분배, 이런 형태로 원리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산수 들어갑니다. 4, 3, 2 해주고요. 2 해주고요. 뭐 2 나누기는 어디에 쓸까요? 이쯤에 쓰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3팩은 6 처리되겠고 열심히 나누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볍게 끝날 수 있겠습니다. 자, 6 해서 36. 순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들 뻔했습니다. 자, 36 처리됐습니다. 자, 마지막 산수 부분은 그냥 시키는 대로 뭐 식이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 맨 처음에 접근할 때 이 부분이 치역과 공이 같아지려면 이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대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될 원소 3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주어진 원소의 개수를 2개, 1개, 1개 이렇게 조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해 놓는 이 방법, 분할해서 1대1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하나씩 다 대응시키고 나머지 한 원소가 아무데로 가도 돼 이런 아이디어를 낼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는 큰일 난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아이디어가 가장 정확한 아이디어라는 사실 명심 또 명심 그리고 정확하게 잘 익히기를 바라면서 15번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시작합니다. 2 곱하기 x 플러스 a n제곱이 전개식해서 x n-1승의 개수다. 호호, 요 상하게 또 하나 또 더 곱하기 되겠네요. 근데 똑같이 x n-1의 개수다. 근데 그 개수가 같게 돼야 되겠다. 그때 a하고 n 값을 한번 결정해 달라. n은 2보다 큰 전수. 알겠습니다. 자, 2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제곱에서 x n-1승의 개수다. 그러면 이쪽 가로 부분에서 x를 n-1번 선택하는 거고 이쪽 a를 한 번 선택하는 거네요. 나중에 2 곱하기 있으니까 2 열심히 써주고 n 컨비네이션 1 x는 쓰지 않고 a가 한 번 선택한다 해서 개수만 딱 쓰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별거 아니군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주어진 식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개해서 쓸 줄 알면 되겠죠. 자, 근데요,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전개한 거에다가 x를 이렇게 곱하기 할 거니까 지수가 하나 더 높아지죠. 근데 n-1승 따지는 거니까 이쪽에서 x n-2제곱. 이쪽은 그대로니까 x n-1제곱 이 부분을 살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n개에서 우와, 여기가 n-2번이면 a가 몇 번 선택되겠습니까? 2번 a 제곱 처리가 되겠고 빼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n 컨비네이션 1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또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같아지라고 했으니까 같아 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뭐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이항시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3an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n-1 있고요. a제곱 처리가 됐죠.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소거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a도 하나 소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났는데요? 곱하기 해주면 6인데요. 와우. n-1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곱하기 해서 6이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와우. 순서쌍을 찾는데 또 a하고 n의 최대값이다. 열심히 또 찾아야 되겠네요. 와우. 그럼 1 곱하기 6이 있으면 n하고 a는 결국 얼마가 되겠습니까? 2하고 6 되겠고
다음요. 2, 3은 6. 결과는 3, 3 되겠고 3, 2, 6 되겠고 됐습니까? 결과는 4, 2 되겠고 6, 1 퇴사되면 7,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n하고 a 값은 최대값은 자, 이 경우에 얼마가 나옵니까?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n의 최대값은 8이다 라고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당황하지만 않았다면 뭐 그냥 공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접근하는 거니까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돼 있다고 해서 쫄 필요 없고 이 만들고 x n-1 계속 이곳이 n-1 선택하면 이곳은 한 번 선택 계수 쓰는 거니까 계수 처리도 됐고요. 자, 두 번째 거가 괄호가 돼 있어서 좀 헷갈릴 법한데 뭐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니까 전개해서 두 개 항으로 나눠보면 되고요. 자, x를 나중에 곱하기 할 거니까 차수 정확하게 확인해서 처리해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항 정리해서 다항식의 계수를 구해가는 거 이항 정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니까 반드시 공부를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출제 확률 99.9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공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잘 하리라 믿습니다. 자, 16번 마무리하고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식들이 쫙 나와 있네요. 간단히 정리하쇼라고 되어 있네. 하하. 뭘까요? R 플러스 1, R 플러스 2, R 플러스 3 이웃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무엇에서 나왔을까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거죠. R 플러스 1. 근데 가운데가 3개씩이나 있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 끄집어내고 2개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R 플러스 2 그리고 R 플러스 2 R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하. 그럼 요거 2개가 파스칼 삼각형 원리에서 그 다음 칸에 R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요게가 이제 요 결과가 2개가 되는 거죠.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2 요게 이제 2개 그 다음 요거 처리해 주니까 R 플러스 3 됐습니까? 자, 근데 요 2개를 또 각각 1개씩 이쪽으로 또 짝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을 이루면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R 플러스 2 이렇게 짝을 이루면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R 플러스 3 요걸 또 더하게 되죠? 됐습니다. 또 그 다음 칸 컨비네이션 R 플러스 3 하면 정리해서 하나의 식으로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파스칼 삼각형 원리에 해당하는 거 하나 딱 내고 아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눈치채고 딱 잘 풀 것 같으니까 아주 여기를 3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눈치채죠? 뭐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하면 3개인데 그죠? 정확히 잘 이해됐습니까? 자, 이웃하는 것들이 쭉쭉쭉 더하게 되는 형태는 파스칼 삼각형에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 어디서 만들어낸지를 유추할 수 있다면 조금 변형된 것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잘 푼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이쪽에 3 처리돼 있어도 현명하게 처리해가는 과정 살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이번 문제들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18번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3000보다 작은 5자리 홀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10 조건들이 다닥다닥 몇 개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00보다 작으려면 맨 앞자리 수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4자리가 남았는데 또 홀수가 되려면 이 마지막 자리는 또 홀이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 이제 3자리만이 뭔가 좀 자유롭게 숫자 A, B, C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마지막에 홀수 되어 있으니까 또 1, 3, 5, 7, 9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세 숫자 자, 각 자릿수의 합이 10이었는데 1 빼고 나면은 얼마가 됐죠? 9에다가 9가 되는데 또 여기를 빼야 되는 거니까 8, 6, 4 하나, 2, 0 어우, 이거 여러 번 해야 되네요. 자, 이런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또 뭔가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형태인데 A, B, C 여기가 1, 3, 5, 7, 9. 자, 일단은 10에서 빼니까 8 되는데 8에서 또 2를 빼니까 7, 5, 3, 2 됐습니까? 오, 이건 안 되네요.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4번을 또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틀렸습니다. 요것도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에이, 1357. 자, 정리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뭔가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합이 8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중복적. 하하, 이곳에 0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중복적의 대표적인 형태로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3H8, 3H6, 3H4, 3H2, 3H0. 와우. 다음은요. 3H7, 3H5, 3H3, 3H1. 오, 이거 뭐죠? 와, 두 개를 다 합치면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제곱적으로 고쳐볼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하면 11에 10, 컨비네이션 8. 8이라고 쓸까요? 좋습니다. 이거는요. 9 컨비네이션 7. 좋습니다. 8 컨비네이션 6. 좋습니다. 언제까지 쓸까요? 언제까지 쓸까요? 이 컨비네이션 제로까지 쓰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죠? 지금 이제 이걸 거꾸로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썼을 땐 이런 형태를 많이 보죠. 이렇게 이제 거꾸로 된 이 형태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2 컨비네이션 제로, 3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이게 이제 많이 보는 형태들이죠. 10 컨비네이션 8. 앞에 숫자가 커져가는 이런 계통은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파스칼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학습하신 거죠. 뒤에 숫자도 또 커져갔다. 이렇게 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문제도 풀었는데 그 다음 답이 이렇게 처리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 컨비네이션 8,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답이 되면 되겠고 11, 19, 3, 2. 자, 볼까요? 얼마입니까? 3에다가 5 이렇게 되니까 1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계산하니까 정답은 16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을 구하는 것은 뭐 마지막에 산수하는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산수 과정까지 나오는 절차 부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자, 문제가 3,000보다 작으니까 1, 2 나누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때 홀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자리를 남겨두고 앞에 세 숫자를 생각하고 홀수가 되는 경우, 우와, 두 번째 살짝 미스할 뻔했습니다. 9가 될 수 없죠.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해서 처리된 결과들. 이 결과들이 A, B, C 값이 0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복조합 형태로 해서 식을 딱 써보니까 이 부분들이 또 나중에 규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칙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죠. 해보니까 그런 식이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아주 훌륭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매우 현명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즐겁게 18번 문제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이다. 시험 끝나고 저녁에 즐겁게 놀 수 있겠다. 근데 9의 50제곱은 무슨 요일이냐? 하하. 이거 날짜가 조금이나 돼야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군요. 뭔가 방법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나온 건가요? 9란 숫자는 요일이니까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7 더하기 2로 고치고 이걸 전개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항정리에서 나온 겁니다. 50 컨비네이션 제로 2의 50제곱 더하기 50 컨비네이션 1 7 곱하기 2의 49제곱 쭉 나갈 건데 뒤는 할 필요가 없죠. 자, 왜요? 7의 배수 형태가 돼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요일에는 좀 판단하는 데는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남습니다. 2의 50제곱. 이 숫자도 커요. 2의 50제곱 이후에 이제 요일을 말하면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2, 4, 8, 10이 이렇게 가는데 이 8이라는 숫자가 다행히 7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는 2의 제곱, 2의 48제곱 센스 있게 3의 배수 형태로 처리한 겁니다. 4 곱하기 8의 16제곱 이렇게 하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4 곱하기 7 더하기 1의 16제곱으로 살펴보게 되면 가로 열고 16 컨비네이션 제로, 16 컨비네이션 1에 7 더하기 쭉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또 필요가 없죠. 이만큼만 남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4 이렇게 되니까 4일 후에 무슨 요일이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금요일, 토, 일, 월, 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이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이항 정리해서 요일을 혹은 뭐 나머지를 구해가는 형태를 내도 되는데 한 번 더 해서 풀이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살짝 어려움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막바지 되니까 또 집중력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살짝 좀 응용 문제를 또 내네요. 집중해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해 잘 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제는 20번이 되겠습니다. 동고 문제 주의를 보니까 서술형 2문제 정도가 더 있는데 그 문제들은 좀 평이해 보여서 20번 이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 이상의 자연수 A, B, C, D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물론 조건을 만족하는. 합하면 20이 20 되겠습니다. 답이 20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A, B, C는 모두 D 배수다? 허허, 중요한 정보네요. D 뭘까요? PQR로 할까요? Q? 이렇게? 전부 D 배수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20 이렇게 돼 있는데 허허, 이거는 D를 끄집어내고 나면 1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퀄 20 이렇게 처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요, 모두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D 자체도 1은 안 되겠죠. 그러면 D가 2라면 그러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10이 되고 1 하니까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호호.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가 과연 1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0이 될 수 있을까요? 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0 되면 갑자기 숫자가 0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최소 1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자연수 해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식을 한 번 더 해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6 이렇게 해서 최종 풀어야 될 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D는 20이 그러면 4하 그 다음에 이제 4, 5, 20 있습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자, 보겠습니다. 5에서 1 빼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4 처리됐죠? 그럼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리될 식이 있고요. D가 5라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4인데 여기 또 1 있으니까 결과 3 되겠고 자연수 해야 되니까 Q', R' 해주면 0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다. 0 했으니까 뭐 D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3개를 열심히 산수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H6이 되겠고요. 다음엔 3H1이 되겠고 다음에는 그냥 한 가지라고 하죠. 뭐 이걸 계산식을 쓰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9에 8 컨비네이션 6은 2로 고치고 4에 3 컨비네이션 1 가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4, 7이 28 되겠고 3 되겠고 또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2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답을 구해냈습니다. 자, 동원고 20번 문제 마무리할 수 있게 자 맞췄는데 어떤 것이 키포인트였나요? 그럼 문제 주어진 조건만 잘 처리한 거죠. 합이 20인데 배수다. 배수 형태로 해서 모양을 살펴봤다. 됐죠? 자, 근데 이 D 조건이 있으니까 뭐 이 나눈 부분이네요. 이렇게 나눠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나왔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자연수니까 다시 한 번 더 완벽하게 해서 중복조합에 식이 될 수 있도록 고쳐가는 부분. 이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나눠서
풀어가도록 하는 논리적인 절차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동고 문제가 한 문제가 아주 뭐 특별히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갖춘 그런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 착실하게 공부하고 동고 시험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설명이 이제까지 했던 설명들이 잘 이해돼서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하길 바라면서 동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헌이었습니다.